키가 성장이 멈추고 했지만 눈 길이가 점점 길어지거나 각막 모양이 좀 변하거나 근시가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다보인다 방원장 365 발근환과 방재순 원장입니다. 원추각막이 진단되거나 의심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수술이 라시나색 스마일 수술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막이 약해지면서 점점 튀어나오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굴절 수술이 없었을 때도 있었던 게 원추각막이거든요. 그래서 원추각막이 생기면 각막 일부분이 뾰족하게 생기고 보이는 게 잘 안 보이게 되고 제일 눈에서 앞부분이 빛이 들어가는 시작점이 울퉁불퉁해지니까 빛이 다 퍼져 보이고 시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각막을 깎아버리면 원추각막이 더 진행이 빨라지고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추각막이 있을 때는 굴절 수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긴 한데 눈이 나빠지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수술을 해버리면 6개월, 1년 사이 눈이 계속 근시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술의 원칙으로는 1년 동안 뭐 2단계, 근시 2단계, 그걸 0.5디옵터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 이내에서 변화가 있으면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0.5디옵터, 그 정도면은 오차 범위, 한두 단계 정도는 오차 범위 이내라고 생각을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장들도 갑자기 대학생 돼서 키가 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키가 성장이 멈추고 했지만 눈 길이가 점점 길어지거나 각막 모양이 좀 변하거나 근시가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경 도수가 점점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콘택트 렌즈 도수가 점점 최근에 1, 2년 동안 계속 변화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때는 수술을 하지 않고 수술할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하면서 내가 도수가 안정되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최근 안경 도수라든지 콘택트 렌즈 도수가 변화가 없이 계속 똑같은 도수를 써도 계속 잘 보인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이제 수술을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굴절 수술은 각막을 건드리는 수술이고 망막은 눈 뒤에 카메라 필름 역할을 하는 곳인데 얘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라식이라든지 스마일 같은 수술은 눈에 정확한 절개를 하고 싶으면 눈을 꽉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눈은 계속 미세하게 떨리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수술할 때 한 불을 잘 정확하게 보고 있다 하더라도 미세하게 계속 뭐 위아래 좌우 뭐 앞뒤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돌기도 하고요. 기계가 눈을 꽉 잡고 정확한 절개를 하게 되는데 눈을 꽉 잡을 때 그때 눈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압력 때문에 눈 뒤에 망막에 영향을 줘서 망막 견인이 되거나 어디가 찢어지거나 피가 나거나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저희가 망막 체크를 꼭 해서 어디 구멍이 있거나 찢어지게 되면 미리 전처 치료, 레이저 치료를 해서 그 부분을 강화시켜 놓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라식은 영향을 주는 것이 좀 더 많고 잡을 때 압력이 훨씬 세거든요. 스마일은 그래도 라식 잡았을 때 압력을 주는 것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망막에 영향을 주는 것이 라식이 제일 크고 스마일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라섹 수술할 때는 눈을 꽉 잡지는 않습니다. 망막에 찢어진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 있거나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라식이나 스마일보다는 눈을 꽉 잡지 않은 라섹 수술을 좀 더 추천하고 있고요. 근데 라섹 수술도 어쨌든 레이저고 파장이기 때문에 이 파장 때문에 눈 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긴 해서 저희가 수술 전에 정확하게 정밀하게 망막 검사를 체크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망막에 문제가 있을 때 수술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망막에 어떤 구멍이라든지 열공이라든지 찢어진 부위나 정도에 따라서 추천할 수 있는 수술이 각각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 질환 중에 라시나색 스마일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크게는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당뇨가 있을 때 수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당뇨가 있으면 이제 피가 설탕물이 되는 거고 그렇게 끈적끈적해지면서 우리 몸의 조직에 각각 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부종도 만들고 많이 붓기도 만들고. 근데 수술을 했을 때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면 어쨌든 수술은 다 상처를 만드는 거고 상처는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 진행을 좀 더디게 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수술을 권하진 않고 두 번째는 당뇨가 있을 때 각막의 층 중에 가장 바깥층 상피층이 밑에서 잘 못 붙고 들뜨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라섹 수술을 하게 되면 살이 벗겨졌다가 다시 차올라서 밑에 살이랑 잘 붙어야 되는데 잘 못 붙고 계속 들뜨면서 재발성 각막 미란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아니면 혈당 조절이 잘 돼도 각막이 좀 약해 보이면 상피를 건드리는 수술보다는 스마일 수술 같은 경우를 권장하고 있고요. 당뇨가 있게 되면 신경 쪽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경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여러 가지 신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눈에도 신경이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신경이 약해지면 눈물 분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한 수술 후 회복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을 때 수술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뇨 조절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당뇨 환자들을 저희가 각막을 봤을 때 각막이 약해지거나 하면은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권한다 하더라도 수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라섹을 권하지 않고 스마일을 권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가면역 질환은 결국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자기 몸을 스스로 자기가 공격하는 거거든요. 백혈구가 자기 몸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외부 수술을 하게 돼서 또 상처들이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염증 반응이 또 생겨서 염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때 활동성인 경우,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눈에 건조증을 만드는 수술이 있는데, 보통 그럴 때는 건조증이 많이 심하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건조증 증상도 심하거나 하면은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요. 쇼그렌 증후군 말고도 자가면역 질환의 활동성에 있어서 베체트병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한창 활동성이 있을 때는 첫 번째 회복 반응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회복을 느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염증이 있을 때 염증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염증 때문에 눈물 분비량이 떨어져서 건조증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더해지게 되면 각막이 일부 녹거나 아니면 혈관들이 들어오면서 각막염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때는 자가면역 질환의 비활성도, 아니면 활성도를 보면서 수술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염증이 제일 적게 생기는 스마일 수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라시나색 스마일은 각막을 건드리는 수술이고, 각막을 더 약화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환자들한테는 각막을 건드리는 수술이 아니고 렌즈 삽입술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렌즈 삽입술이라는 거는 이건 좀 크게 생긴 거지만 쉽게 생각하면 안경알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눈 안에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렌즈 삽입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홍채 앞에 꼬집어 놓고 나오는 수술이 있고, 홍채랑 뒤에 수정체 사이에 끼워 놓고 나오는 수술이 있는데, 이 수술의 단점은 눈 안을 건드리는 안군의 수술이라서 생기는 단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각막 내피세포라고 해서 각막 안쪽에 각막이 부었을 때 그 물을 빼주는 세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손상이 되면 회복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렌즈를 넣어놔서 요 앞에 눈 앞에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큰 한강물이다가 갑자기 시냇물이 되면 물살이 빨라지는 것처럼 이 내피세포들이 손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는 렌즈랑 뒤에 거는 렌즈랑 내피세포의 손상률은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렌즈는 아무래도 렌즈가 앞에 있으니까 눈 앞에 전방의 공간을 좀 더 작게 만들거든요. 초반 1년까지는 한 10% 정도 감소가 되고 그 이후에는 한 1%에서 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거는 아이실 같은 렌즈는 초반에 한 5% 정도 1년 동안 감소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매년 1%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피세포 문제뿐만이 아니고 눈 뒤에 수정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백내장이 생기는지도 렌즈 삽입술을 하게 되면 쭉 보셔야 되는데, 앞에 거는 렌즈는 사실 백내장을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ICL처럼 뒤에 거는 렌즈는 홍채랑 수정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안 닿았던 렌즈가 서로 터치가 일어나게 되면서 백내장이 올 수가 있거든요. 앞에 거는 렌즈는 내피세포에 더 영향을 많이 주지만 뒤에 거는 렌즈는 뒤에 수정체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즈 삽입술도 FDA 공인받고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고 회복도 빨라서 다음날 1.0 이상 볼 수 있고 통증도 3-4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굉장히 훌륭한 수술이지만, 렌즈 삽입술 하신 분들은 꼭 1년에 한 번씩 내피세포 건강한지 백내장은 생기지 않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넣어놨던 렌즈를 뺄 수도 있으니까 꼭 그런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보인다 방원장 365 발근한과 방재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